그러면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한 새누리당의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행위를 규탄하는 애국 광주 시민의 촛불 집회를 우리의 뜨거운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전남 문예편의원에서 신나는 율동을 보여주시겠습니다. 황동준 동기들 어디 계십니까? 네, 어서 올라오십시오. 우리 학생들이요? 전문 문예편인 줄 알았지. 어서 올라오세요. 과거의 저처럼 정치에 관심 없던 대학생들이 모든 대학생들이 이 자리에 와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더운 날씨에도 많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 포기할 수 없기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우린 두렵지 않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힘찬 걸음이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한 걸음 되는 걸. 조금씩 들리는 우리의 딴딴소리 더러운 세상 시선에는 맑은 새물 되는 걸.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힘찬 걸음이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한 걸음 되는 걸. 조금씩 들리는 우리의 딴딴소리 더러운 세상 시선에는 맑은 새울 되는 것. 예, 대단하다. 오늘 알바 잘린 동생은 이따 와. 내가 오늘 일당은 일 와. 세상에 집회를 위해서 알바. 오늘 막걸리 값이 강아가 그거 못 해주고 있냐. 나라를 살리기 위해 알바를 그만뒀다는데 그 가게 어디요? 오늘 하루 좀 빼달라는데 그 잘라본 점주가 누구예요 도대체? 이따가 저 트위터로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국정원과 부정선거 세력을 규탄하는 집회 여는 말씀을 광주의 원로교육자이신 임추섭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임추섭 선생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몹시 덥죠? 우리 광주가 지금 37도 오늘 넘어섰습니다. 울산은 살인적인 40도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뜨거운 태양열 앞에 폭염 속에서 이 자리에 모이신 광주 촛불집회 시민 여러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까울 것이 없고 우리 광주 애국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은 어떠한 난관도 돌파해낼 수 있는
힘과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뭉쳐 싸워서 기필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사랑하는 우리 후배에게 물려줍시다. 여러분, 그동안 전국 상황을 보면 서명자만 2만 명이 넘었고 6월 21일 시작할 때 촛불 집회 참여가 700여 명 되었는데 8월 3일 통계에 의하면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바치는 애국 촛불 시민은 꺼지지 않고 투쟁해서 결코 우리의 요구를 쟁취해낼 것이라 확인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태가 이렇게 진진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오만의 극치인 나홀로 정치, 구경꾼 정치, 불통 정치를 계속하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국민통합 정치를 한다면서 40도의 폭염 속에서 8월 8일 오후 1시 30분 현대 울산 자동차 앞 옆 송전탑에서 296일 동안 고공농생을 마치고 그리고 땅에 내려온 최병성 동지와 최의봉 동지의 그런 뜨거운 투쟁에 대해서 정보의 책임자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거기에 대한 말 한마디 언급이 없는 비통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두 동지의 엄청난 투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 우리 함께 뜨거운 박수로 그분들에게 격려를 보내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서도 그 고통과 노고에 대해서 한시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서 우리의 승리를 쟁취해내야 하겠습니다. 바둑으로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은 모두 패착입니다. 그러기에 지난 8월 1일 이곳 YMCA에서 4개 단체 종교 지도자들이 뭐냐면 원불교회 교무님, 천주교회 신부님, 불교회 스님, 기독교회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이 국정은 해체하라, 대통령은 아웃이다, 박근혜 아웃, 이와 같이 전국 최초의 강력한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오직했으면 우리 종교단 대표님들께서 그와 같은 외침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님들의 주장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옳다고 생각하시다면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찜통 속에서 이 여름 휴가를 보내고 돌아와서 무엇인가 뜻있는 일을 발표할 줄 알았는데 여름 휴가를 잘못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그 첫째가 청와대 비서진 5명 전격 교체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것이 김기춘이라는 이 엄청난 인물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불러들였는지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로 국사교육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 국사교육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역사가 아니라 4.19와 5.18과 6월 항쟁 정신, 광주 학생 독립운동 정신을 평가절하시키고
5.16 군다 쿠데타 세력이 근대화의 초석인 양 이것을 평가 절상시키기 위한 국사 강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아버지가 시행한 박종홍의 이 구상, 다시 말하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 정신문화연구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 국가체제와 국민의 일체화를 통해서 영원한 장기 집권 음모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거에 배웠습니다. 그와 같은 정서 속에서 이 국민문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통해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자 그토록 외쳤던 우리 모두의 민족시인 김남주 시인의 그 조국은 하나다, 거기에 255쪽에 보면 동지라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끝맺음에 그 시를 보면 이 나이에, 이 팔팔한 나이에, 이 창창한 나이에 긴 침묵으로 산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이 나이에, 팔팔한 나이에 이 환장하겠다, 에? 이렇게 하면서 동지여 동지하고 불렀습니다. 왜 36살의 시인이 그와 같이 동지를 힘있게 외쳤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투쟁에 있어서는 새누리당과 기회주의자와 못된 자들을 제외한 모든 야당과 모든 운동권과 모든 시민이 동참하여 이것을 반드시 승리로 쟁취해내겠다는 결의찬 우리의 욕구가 필요합니다. 요즘 바다는 적색, 강은 녹색이란 말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적색이요, 청와대는 녹색 현상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좋은 소식 하나가 개성공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8월 14일 남북의 개성공단 회담이 잘 돼서 좋은 바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개성공단 바람을 타고 8월 15일 국경일날 반드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호소를 듣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의 요구가 8월 15일에도 묵과된다면 진짜 이것은 큰일입니다. 가래로 막을 일 무엇으로 막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지켜보면서 투쟁하면서 8월 15일을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에 다 들어있었으니까 그냥 구호 외치겠습니다. 아, 열받는다. 국정원 해체하라. 이거는 머리부터 꽁대기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같이 갑니다. 광주 시민 열받는다. 반민주 세력 강화하라. 광주 시민 열받는다. 반민주 세력 강화하라. 반민주 세력 강화하라. 네. 그럼 마지막 구호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하면 뒤에는 알아서 누구는 아웃이라고 해도 좋고, 누구는 쌍기역에 지읒을 해도 좋고, 뒤에는 알아서 했죠. 가겠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치르게 한 박근혜! 박근혜! 네, 이 소리가 국악산 아래까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가 끓는 고등학생이 현 시국을 그냥 일단 올라오세요. 보고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연구라서 지금 소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서 올라오세요. 내가 소리 한 학생이요? 한 소리를 여기서요. 요즘 학생들 말로 개 빡쳐가지고 지금 나온 거죠? 네. 어느 학교 누군지 한번 얘기하세요. 광주예술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우정이라고 합니다. 다들 사철가 아세요? 사철가가 세상 물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만든 소리인데 그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아직 어려 세상 물정 아직 모르지만 이렇게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 소리 한 자리를 하는디 이 산저산 어찌 비니 운명고이로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 사슬슬러들아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오늘 백발을 안심무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면 글을 쓸 때 있나 엄마 왔다가 하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승화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붕 세계가 되고 보면 서울백 천지백원이 모두가 백발을 버시구나 부정 세월은 탓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죽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어와 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 말을 들어 인간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재우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황산천흑이로구나 사후에 반반진수는 무려 생전에 1배주만 또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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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어라 나온 청춘들이 다 늙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늘어진 게 수나무 같아리다 대랑매 달아놓고 쿡쿡 투시거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와 못 보더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몹쓸 띠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들 서로 모여 앉아서 한잔 노목수 그만 먹게 하면서 버드렁거리고 놀아보세. 훌륭합니다. 가사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출래 불사춘이더라. 민주화가 됐다고 믿었지만은 민주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거잖아요. 국곡 투식하는 놈, 그러니까 세금 빼먹은 놈, 부모님께 불효한 놈, 형제간에 불화한 놈, 저 세상에 버리고 나머지 민주시민 서로 모여 앉아 팔뚝질도 열심히 하며 그거 하자 그랬는데 거기를 잠깐 이어보겠습니다. 저는 바꿔서 하겠습니다. 4대강에 삽질한 놈, 부정선거 지시한 놈, 시킨다고 자행한 놈, 국가기밀 누설한 놈, 대명전이 밝은 날에 부정선거를 자행한 놈, 저 세상에 보내버리고 나머지 민주시민들 금남로에 모여 앉아 구호 한번 외쳐보고 율동도 같이 하고 노래도 같이 하면서 얼기를 거면서 살아봅시다. 다음에는 너 가사를 이렇게 바꿔서 해. 자, 사람이 살려면 제대로 살아야죠. 이번에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를 박수치면서 같이 합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90분, 추적 60분 PD 수첩 공정한 앵커입니다. 무더위와 마른 장마, 살인적인 모기와 치명적인 햇살을 무릅쓰고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촛불 집회 현장에서 무시, 불통, 유체 이탈 화법의 대명사 발끈해 대통령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뒤쪽에서 지금 형광등 수백 개가 한꺼번에 깜빡깜빡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두 개만 깜빡거려도 정신이 없나 사나운데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발끈해 각하. 네, 저는 그러니까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잘 있습니다. 아, 잘 계시다. 아,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죠? 네, 말귀가 참 밝으십니다. 지하 경제에서 어둡게 일하던 분들도 제가 활성화시켜서 그분들도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지셨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국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이 찜통더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기를 아껴 쓰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네, 저는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전 국민들에게 무상 냉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상 냉방이요? 네. 냉방을 무상으로 해주겠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에어컨 한 대씩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전기요금을 낮추겠다는 말씀인가요? 우리 사회의 그 법률적, 도덕적 해이를 위해서 전 국민에게 해드릴 수는 없고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65세 이상의 어른들께는 모두 지급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정권의 운명을 걸고 반드시 실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5세만 넘으면 무조건 에어컨을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방금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 그렇게 들었는데. 날씨가 더워서 말이 잘못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였고요. 청와대는 시원합니까? 네, 아주 시원합니다. 지난 34년 동안 막혀있던 체증이 아주 시원하게 해결이 됐거든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34년 동안 변비 걸리셨던 건 아닐 테고 혹시 이번에 대폭 교체한 청와대 비서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비서들과 저 푸른 초원에 볶국을 끓여 먹으면서 뜨거운 여름을 넘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공포스런 유신 헌법을 만든 사람, 끔찍한 고문과 조작 간첩을 만든 공안검사, 초원 복국집에서 우리가 남이가 라며 지역감정을 일으킨 주모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했던 주동자, 이런 구시대 피해기물을 권력 핵심으로 불러들인 이유가 뭡니까? 네, 그분을 불러들여서 계엄령을 공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이요? 네. 아니,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계엄령법 개정안을 냈다고 하더니 민주주의를 정지시키고 군사통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계엄령, 그러니까 계자는 닭 계자입니다. 그 닭이라는 단어를 엄하게 금지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아니, 닭을 닭이라고 부르는 걸 금지해요? 닭을 닭이라고 하는 걸 금지하면 닭을 오리라고 부르는 말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종북 좌익들이 저보고 닭꺼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닭이라고 부르다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닭이라는 말을 금지시키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우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 유권소, 촛불을 들고 있는 유권소라는 모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단체를 정말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제 생각과 정말 일치하는 단체입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그럼 촛불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대충 한 5가지 정도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네, 꼭 그렇게 5가지라고 그렇게 암시를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꼭 암시를 해요? 암시라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대략 5가지, 그러니까 5에서 6, 기호로 표시하면 5-6, 그러니까 5.16 혁명을 암시하는 것 아니에요. 극소수 일부 종북 좌파들이 자꾸 저희 아버님의 충정어린 일을 가지고 쿠데타니 군사 반란이니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근데 꿋꿋하게 이렇게 혁명을 지지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보려고 이렇게 금남로로 나왔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 뜻이 바뀌네요.
그럼 이렇게 촛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요.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그 이산화가스 또는 산소가스처럼 꼭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꼭 그렇게 5.16 혁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네. 혹시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네,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고요? 네, 제가 네. 잘못 들은 건가요? 아닙니다. 자나깨나 꿈에나 그리던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소통같이 작은 것은 그 아낄 것 없이 버려야지요. 소통같이 작은 것에 미련을 두면 대통령은 잘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대통령 된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군요. 꼭 비결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4대 중증 질환, 또 4대학 근절, 경제 민주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뭐 이런 국민들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밀어줘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과 검찰, 경찰, 언론, 종편 모두 개입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말이 지금 전국에서 따뜻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공약들이 모두 파기됐다, 거짓말이었다는 비판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대 중증 질환 비급여 항목까지 국가가 100% 보장한다던 공약, 그거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병 걸리셨어요? 말했잖아요. 비급여, 급여하지 않는다. 쭉 안 준다, 못 준다는 말이잖아요. 대놓고 못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왜 거짓말입니까? 역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럼 4대 악 근절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근절됐습니다. 근절돼요? 전국에 가장 많이 걸린 플래카드가 뭡니까?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그리고 불량식품, 이거 근절하겠다고 동네마다 골목마다 파출소에서 수십만 장씩 붙였어요. 벌써 쫀득이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곧 근절될 겁니다. 네. 진정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 한반도 신뢰, 한국형 복지, 정치 혁신, 그거 모두 물 건너갔다 그 말씀이죠? 귀가 밝으신 것이 저희 당에 입당하셔도 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힘있게 국정을 리드해갈 수 있는 인물들이 부족했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께는 어떤 인재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 벌써 잊으셨겠지만 이동흡, 김용준, 김학의, 김병관, 윤진숙, 그리고 또 그 윤창중 씨 같은 분들요. 잊어버리셨죠? 정말이십니까? 네. 전부 온갖 비리와 추문, 능력 부족으로 탈락하고 성추행 따위로 잘리고 웃음거리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웃음거리,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요즘 국민들이 장마에 가뭄에 폭우에 얼마나 짜증나고 우울합니까? 이런 때 국민 행복 시대, 그 행복은 곧 웃음 아니에요?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저의 능력입니다. 미국에서도 검증을 했지만 윤창중 씨 같은 분은 완전히 글로벌한 인재 아니겠습니까? 진정 놀랍습니다. 요즘 NLL 문제로 온 나라가 소란스러운데요. 이해하기 어려운 진흙탕 싸움이 되면서 도대체 문제가 뭐였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이 일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역시 국정원 직원들은 그 월급 많이 받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제가 개혁하라고 했더니 바로 NLL 문제를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했더니 NLL을 터뜨려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분들이 그 NLL을 터뜨려 가지고 부정선거를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정보를 수집하고 조작하는 그 훌륭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에서 회의록이 사라진 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솔직히 누가 없앤 겁니까? 네, 그건 우리 그 김무성 씨가 사본을 입수해서 공개적으로 그 낭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본을 빼내서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 다 읽었는데 그 뒤에 원본은 없어졌다. 그럼 누가 없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훔쳤고 저쪽은 도둑 맞았고, 그러니까 도둑 맞은 놈 잘못이지요. 예, 뺏기는 했지만 뺏긴 놈 잘못이다. 뺏은 거지만 돌려줄 수는 없다. 그러니 정수장학계 반환 문제하고 똑같군요.
아버지가 강탈한 작물인데 정수장학회 돌려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그건 이미 끝났잖아요. 내가 끝났다고 했으니까 그건 끝난 거예요. 참 놀라우십니다. 터뜨렸다는 말을 듣고 보니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NLL 얘기했던 건 분쟁 지역에서 하도 싸움이 벌어지니까 평화롭게 공동 어로 작업을 하자 그랬던 건데 북한의 영토를 팔아 넘긴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본하고 외교 문제가 일어나니까 독도를 폭파해버리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저도 아버님 따라서 서해 5도를 지금 폭파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M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평화공원을 만들면 통일의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공원을 만들어요? 네네. 아니 금강산 개성공단은 이대로 끝내실 겁니까? 그리고 그 비무장지대에 지뢰가 숱하게 깔려 있는데 그 지뢰밭 공사는 누구한테 시키실 겁니까? 공사는 이제 국민 대화합 시대니까 일자리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한진중공업, 그 다음에 또 여러 그 무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그런데 이렇게 독불장군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실 텐데요. 지금도 이미 서울, 부산, 광주 할 것 없이 전국에서 국정원 규탄과 대통령 사과, 대통령 하야까지 요구하는 촛불이 가득히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뭘 믿고 이렇게 고집불통이십니까? 새누리당을 믿으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민주당을 믿습니다. 민주당을 믿어요? 아니, 왜 거기 보면 그 대변인인가 하는 분이 귀태 어쩌고 그 옳은 말씀을 하셔도 제가 한번 발끈하면 바로 잘라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반성 많이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당선되시고 지금까지 7개월이 넘으셨는데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장관, 차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대변인까지 인사 파탄으로 허송세월을 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도대체 뭘 하려고 대통령에 나오신 겁니까? 아니, 제가 해외 순방할 때 뭐 보셨어요? 우리 한류의 우수성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복 패션쇼를 통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놀라우십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가장 좋아하시는 숫자가 뭡니까? 네, 18. 이건 또 의외인데요. 보통 욕이라고 싫어하는데 왜 그 1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십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18년간 대통령을 하셨고 저는 또 18대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저도 18년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18년. 지금 생각만으로도 행복이 그냥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18년. 얘기를 더 하다 보면 저까지 이상해지고 여러분들도 좀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인터뷰는 아무래도 청와대가 아니라 그 성북동 자택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다시 국가에 반납한다고 했으니까 혹시 길거리에서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지금까지 유체이탈 화법의 대명사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잠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오늘부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저 18대 대통령 선거는 그냥 없던 걸로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양반이 만드신 종국입니다. 방금 1시간 전에 만드셨답니다. 그 서울이나 어디서 저 총국에 쓰실 거면은 연락 주십시오. 저분 만드신 거 한 100개 됩니다. 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구해내는 영웅이 있죠. 그 중에서도 여자 영웅이 꼭 한 명씩 나타납니다. 프랑스의 잔다르크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이분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이재명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세 영웅 국의 횃불 이재명 대표님 어서 올라오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이곳 광주
광주 금난로에서 불타오르는 촛불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만들고 또 지켜오신 분들이 바로 광주 시민 여러분이십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치 공작,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 국민 모두이고 또한 광주 시민 모두입니다. 광주 민중항쟁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색깔론 공세에 나선 수구 세력의 공격에 무너졌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비롯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많은 국민들의 정권 교체의 열망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공작과 박근혜 캠프의 조직적인 은폐 행위로 짓밟혔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처음에는 그대로 묻힐 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렵게 국정조사에 이르렀습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고 모여주시고 그리고 촛불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회의장 문이라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지금 새누리당은 회의장 문만 열어놓은 채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국정원을 그대로 두기 위해서 갖가지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지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댓글 공작은 장려되어야 할 대북 심리전이라고 말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대화록 유출은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아직도 국민들 앞에서 강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하나 둘씩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야당의 노력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어떤 아이디로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가 우리 국민 여러분께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직접 이 사건을 언급하고 오히려 야당 후보의 공격에 사용했던 작년 12월 16일 경찰이 갑작스럽게 증거 인멸에 나섰던 정황도 CCTV의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있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왜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이다지도 완강하고 고집스럽게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선을 그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지 아니하고 국정원을 셀프 개혁하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내가 지켜주겠다. 나를 당선시킨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인 내가 지켜줄 것이니 국가정보원은 버텨라.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을 변호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당선시켜준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면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상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은 도저히 그대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대선에 개입한 이 사건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여러분 앞으로 어떤 선거를 해도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우려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민주진보 진영으로 정권 교체를 열망한다고 해도 또다시 국가정보기관이 이처럼
조직적으로 수구 집권 세력과 함께 정치 공작을 펼친다면 어떤 정권 교체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뿌리 뽑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국정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 정보를 남북의 대치 상황이라 국정원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정보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맡겨놨더니 그것을 향후에 남북 정상들이 혹시 참고로 쓸지 모르겠다 싶은 마음에 남겨뒀더니 그것을 14선언을 짚부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모든 관리 기능을 국가정보원에 맡겨놨더니 이제 국가정보원이 자신이 정치 공작을 했던 범죄 행위의 책임을 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대화록을 불법 유출하는 데 썼습니다. 여러분, 국가정보원에게 더 이상 비밀을 맡길 수 있습니까? 남북관계의 정보를 맡길 수 있습니까? 국내의 정치의 정보를 수집하라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국가정보원은 이제 마땅히 정보 수집 기능도 국내 정보 수집 기능도 내어놓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비밀 관리 권한도 내어놓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제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향한 테러나 마약 범죄가 이루어질지 모른다면 그것을 예방하는 자신의 기능을 하십시오. 이제 통일을 위한 기능은 통일부가 해야 되는 것이고 비밀을 관리하는 기능은 국가기록원이 해야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정보원 해체이고 통합진보당은 국가정보원을 명실상부하게 해체시키겠습니다. 이 사건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해체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야 하나가 더 이루어져야 마무리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불법으로 저질러진 지난 대선 그것으로 차지했던 정권 그리고 다시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이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게 한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어떤 이익도 본 일이 없다고 상식에 맞지 않은 말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모든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지 국민 앞에 나와서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이 응당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것까지 눈으로 보고서야 국민은 다시 촛불을 가슴속에 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을러대고 있습니다.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냐?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냐? 보수 언론이 야당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묻고 물을 때마다 대선 불복이 아닙니다. 대선 불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하고 또 답해야 맞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헌법 전문에 쓰여 있는 대로 대한국민은 불의에 한거한 4.19 정신을 계승한 국민이다. 따라서 부정선거는 용납될 수 없다. 3.15 부정선거에 대한 시파는 4.19 민주혁명이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한 그 어떤 행동도 어떤 한계도 두지 않고 박근혜 정부가 책임질 때까지 밀고 나아갈 것이다 하고 당당하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촛불이 가장 큰 힘입니다.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4.19 혁명을 선거 불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상식을 새누리당이 공격해오면, 보수 언론이 공격해오면 말하지 못하고 변명하는 것이 현재 야당의 초라한, 야권의 초라한 모습이기까지 합니다. 국민들께서 나서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불법은 단죄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지 복종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용인되어서도 안 되는 점, 이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채에 나서지 않는 야권의 인사에게, 그리고 국민들의 촛불과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래야만 공격을 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야권에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모여 앉은 국민들, 촛불을 들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길을 가다가 서서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참을 수 없어서 나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또는 당신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고통에 아파하는 우리 시민들을, 국민들을 두 번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우리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합시다. 그리고 함께 이 자리에 모이도록 더 큰 힘을 불어넣어 줍시다. 여러분, 지난 33년 동안 광주 항쟁을 만들어내셨던 광주 시민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공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색깔론과 종북공세로 두 번, 세 번 더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올 봄에도 5.18 역사 왜곡으로 또다시 그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리고 더 큰 촛불을 모아내서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통받은 사람들이 다시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함께 만들어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고비를 함께 넘어갑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이 국정원의 정치 공작과 대선 개입이 다시는 시도될 수 없을 때까지 국정원을 해체하고 박근혜 정부가 책임지게 하는 날까지 우리 함께 촛불을 듭시다. 8월 14일, 15일 서울에서 10만 촛불이 모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광주에서도 촛불을 더 크게 들어주십시오. 통합진보당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학력고사 전국 수석하신 분은 뭔가 다르네요. 예? 어쩌면 그렇게 그냥 옳은 말씀을 구구절절히 하실까요? 맞습니다. 그 저놈들이 뭐 선거 불복. 자,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 1등이 100점을 맞고 2등이 98점을 맞았다. 근데 1등짜리가 알고 보니까 한나를 컨닝했더라. 그러면 컨닝이 밝혀지면은 1등짜리 그 애는 몇 점 처리할 것 같습니까? 빵점 처리입니다. 한나 컨닝했다고 해서 그 점수만 깎지 않아요. 빵점 처리하고 반성문을 써야 되는데 제가 왜 반성문을 써야 합니까? 저는 하나밖에 보지 아니 저는 어떠한 컨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 잘못을 인정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퇴학시켜버려야 돼요. 그런 것은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 것은.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부정선거를 선거 개입 말을 하면 똑바로 해야 된다니까요. 이건 비유가 좀 거시건담한 여성에게 못된 짓을 한 거를 성폭행이라 하지 여성의 성생활에 개입했다 그러지 않아요. 용어는 명화가 있어야 됩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아니고 부정선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구호 외치겠습니다. 요 목도리 부르고 여기 마스크 쓴 여자는 국정원 직원이니까 거기를 국정원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국정원이 만들어낸 여자, 저 북악산 아래서 엉뚱한 여자가 지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여자를 국정원녀라고 부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국정원녀 하면 뒤에는 알아서 하십시오. 자격도 능력도 없이 국정원에 의해서 북악산 아래 앉아있는 국정원녀! 국정원녀! 일로 와봐! 촛불을 안 들었어요? 아, 방금은 일본말로 나가래. 지금 중요한 것은 사진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경이 근데 자, 맨 앞줄에 다 사진. 업 선생님, 촛불을 들어주세요. 촛불을. 네. 업 선생님 입마가 훨씬 지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촛불 다 드셨습니까? 네. 역시 사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외치겠습니다. 국정원이요! 국정원이요! 예, 만족하십니까? 한 번 더요? 예. 사진 욕심이 진짜 많으세요. 주권행동 일단 이리 나오시고요. 한 번만 더 촛불을 그어 높이 들어주십시오. 가겠습니다. 국정원이요! 아직도 배가 고프십니까? 이제 한 번 더요. 우리 이정희 대표님 얼굴 달아져 긁었어요. 애지간히 좀 찍으시고 마지막 가겠습니다. 자격도 능력도 없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가짜 국정원이요! 예, 욕심 많은 사진 기자님들이 드디어 만족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권행동 우리 동지들이 율동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여기 7번 한 번도 안 빠지고 왔던 대학생 손 들어보세요. 자, 거기 빠지고 그 다음에 그동안 나는 5번 이상 나와서 내일 할 때 착실하게 이거 냈다 하는 분은 오늘 빼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오늘 성금 내세요. 이거 다 돈입니다. 그러면은 광주의 주권행동 친구들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모금함 한번 돌려주세요. 모금함. MB 없는 나날들이 그 얼마나 외로웠나. 징역살이 생각하니 이 밤 따라 슬퍼지네. 대선 개입 들켰을 땐 원세훈은 다짐하며 혼자 죽지 않겠다며 청와대에 기대보내. 북문으로 들었어. 원세훈이 대선을 개입했다는 그 말을. 북문으로 들었어. 건농판이 읍사를 왜곡했단 그 말을. 하루 이틀 지나가고 국정원이 국민 분노 담담아 청와대로 보내주리. 북문으로 들었어. 북문으로 들었어. 자, 국정원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죠? 자, 그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함성 한번 질러봅시다. 자, 함성 시작! 문재인이 생각날 때 오유 한번 검색하며 MB 찬양 그네 찬양 클릭하며 댓글 다네. 댓글 다는 국정원요 국민에게 들켰을 때 박근혜는 국정원요 민권 타령 이 나무 위.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멋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광주시 의원이신 김선호 의원님께서 규탄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선호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예. 그러면 구호를 머리부터 끝까지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나깨나 부정선거 귓대들을 몰아내자! 자나깨나 부정선거 귓대들을 몰아내자! 귓대들을 몰아내자!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에 올라온 것은 내가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나와 같이 약속을 하겠다고 하는 내가 평소에 존경했던 선후배 공주 여러분들과 또 내가 가르쳤던 제자분들에게 금년 1월 1일 날 마음을 가다듬어서 연하장을 보낸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생각을 뒤로 돌려서 지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개표를 보면서 우리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애통했던가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 봅니다. 온통 나라가 서울 한 지역과 호남을 제외하고 모두 지도가 붉게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고 말씀을 했던 이수진 장군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만약에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 호남이 지켜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마음을 가다듬어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후배 동지분들과 제자분들 1740명에게 연하장을 보낸 내용을 여기서 읽어드리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연하장의 내용인즉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무 호남 시무 국가, 만약에 호남이 없었다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었겠는가? 7전 8기 100전 1000기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00번을 넘어져도 1000번을 일어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역사 반성, 국격 회복, 역사를 반성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이 나라의 본격을 바로 세우는 일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이미 이명박근혜는 민주주의를 수십 년 후퇴시켰는데 박근혜는 후퇴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완전히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18을 다시 복도로 몰아서, 광주를 복도로 몰아서 역사를 뒤집어 버리고 5.16 군사 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바꿔서 역사를 거꾸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러서면 앞으로 100년 아청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편집글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음미해 보시고 절대 필사즉생 살려고 껍질거리지 말고 필생즉사, 반드시 필사즉생 목숨을 걸고 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편집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뱃배기를 쓰셔야 됩니다. 양무 호남
시무국가, 칠전팔기, 백전천기, 역사 반성, 국격 회복.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 19일 밤 온통 빨간색인 한편에 한 점 노란색인 호남지역을 보면서 갑자기 이순신 장군의 양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칠전팔기가 아닌 백전천기, 100번을 넘어져도 1000번이라도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재물을 잃은 것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며, 건강을 잃은 것은 회복하면 되는 것이지만, 희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역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국격을 회복하여 속바른 나라가 꼭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만약 또다시 역사를 후퇴시키려고 한다면 단호히 떨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목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필사즉세의 신념으로 모두 함께 전진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로 선생님께서 필사즉생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뭐 당연히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아이고 뭐. 아 근데 난 지금 벌금 300 떨어졌는데 집사람이 앞장서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했을까요? 다음 주가 선거예요. 2차. 그래도 갈랍니다. 나라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까이 벌금 300. 자, 구호부 외치겠습니다. 자락겨라 부정선거 귀태들을 몰아내자. 자락겨라 부정선거 귀태들을 몰아내자. 귀태들을 몰아내자. 예, 그러면 서구에서 오신 주민분께서 자유 발언을 또 하시겠습니다. 서구 주민, 존경하는 주민, 예, 어서 올라오십시오. 오늘 여기서 지금 처음 뵙습니다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대의 소시민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제 이름도 밝힐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쫄고 있는 제가 오늘은 작심하고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33년 전 제가 20대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외쳤습니다. 전두환이 물러나라. 좋다 좋다. 신년학이 물러나라. 좋다 좋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30년이 지나서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갑자기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놈이 등장하고 50대 인물이 등장하고 무슨 보도지침인지 나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환경을 보도조차 않은 이러한 현실이 굉장히 싫습니다. 아니 이렇게 만든 박근혜가 정말 싫습니다. 저는 박근혜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물러나라. 만약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의 이름으로 너를 탄핵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야 될 이유가 저는 5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국가를 팔아먹을 때 전시 작전권이 뭡니까? 독립국가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자존심 아닙니까? 근데 해방 이후 처음으로 우리에게 온 이 기회를 스스로 넘기겠다? 이건 말이에요. 조선 말기에 이한종 일당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를 팔아먹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한종이가 뭐 했습니까? 국방권을 팔아먹고 애결권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권에서는 국가권을 팔아먹으시니 곧 애결권도 팔 작정입니까?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국격 손상죄입니다. 얼마 전 미국 정보부가 우리나라 대사관 등을 도청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도청했다고 발표됐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진짜 이거야말로 우리나라 국격을 빨아먹고 손상시킨 가장 큰 죄 아닙니까? 이것이 탄핵돼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국기 문란죄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기록을 지맘대로 공개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전 세계에 공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국기를 문란시킨 죄 아닙니까? 이것이 세 번째 탄핵돼야 될 이유입니다. 네 번째, 국민 모욕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당이 지칭하는 것처럼 그 공약들은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모독한 거 아닙니까? 이게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모독죄로 탄핵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부정선거에 관한 것입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되지 않은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탄핵되어야 됩니다. 여기 민주당 사람들에게 고합니다. 제 말씀 꼭 들어주세요. 민주당 이 바보야, 정신 차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국정조사 참여가 아니야. 국정조사 참여요? 온세준이가 나오고 김영판이나 나와요? 꿈깼어. 어차피 대충 떨렁 뚝딱하다 끝내버릴 거야.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들이 가장 두려운 거 바로 대선 불복. 대선 불복할 거면 대선 불복할 거야? 이게 진심으로 내가 쪼리는 말을 꺼낸 겁니다.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대선 불복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체돼야 될 국가정보원과 남재구준 국가정보원장에게 한 말씀 드리렵니다. 국가정보원에 뭐라고 했죠? 국가공원의 고직을 보호해선가 뭔가 했죠. 저는 국가보호정보원의 권익을 위해서 꼭 공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근혜와 김정일 위원장 간에 나눈 대화록을 지금 당장 공개하시오. 이상입니다. 야,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 하셨겠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착착착 그냥 대단하십니다. 이건 반드시 문건으로 좀 만들어서 어디다 좀 올려주십시오. 전 국민이 보게요. 대단하십니다. 2002년도에 국정원녀가
평양 가가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났던 거 저도 기억합니다. 아마 저 찌라시들이 말하는 대로 거기 가가지고 김정일 개객기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가서 열심히 손 비비고 찬양하고 왔겠죠. 그 당장 공개하라고 이정희 대표님 손 좀 써주십시오. 예, 이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대학생들이 그 집회하다가 이렇게 좀 박장차 좀 타고 그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대학교 학생 한 분이 오늘 이거에 대해서 발언을 좀 하시겠습니다. 우리 용기 있는 대학생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저는 민족 전남대학교 다니고 있고요. 김현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주주의가 유린당했습니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의 공정성과 원칙이 유린당했고 헌정 질서가 유린당했습니다. 그런 국정원 문제 지금 해결해 나가겠다고 대학생들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 책임지라고 평화적인 도보 행진을 가졌는데 전원연행으로 답했고, 그러한 전원연행에 그리고 그런 기자회견에 박근혜 대통령 얼굴만 그런 사진만 들어도 불법 집회가 되는 것이 지금 시국이고 지금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바로 이 광주 영령들의 목숨값으로 지켜냈던 민주주의고 6월 항쟁으로 그 이후에 열사들의 투쟁으로 지켜냈던 민주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 지켜나가고 바꿔나가지는 못할 망정 더럽히고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쪽팔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다. 대학생들 한대련을 중심으로 통일대행진단 결성해서 서울, 광주, 전주, 부산, 대구 각지를 돌면서 국정 문제 해결해 나가겠다고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저번 범국민대회에서 3만 명이 넘는 촛불로서 이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싸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도 보도되고 있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문제 해결해 나가는 것 국정조사가 아니고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아니고 공영방송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신 국민들의 촛불과 행동과 실천만으로 반드시 해결할 수 있고 이 구호 아래서 진보진영이 단결하고 싸워나가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답일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대학생들 앞장서서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8.15의 10만 촛불로 박근혜를 심판하자. 8.15의 10만 촛불로 박근혜를 심판하자. 박근혜를 심판하자. 네. 고맙습니다. 대학생들이 맨 앞장서줘요. 우리는 그 뒤에 있을게. 고맙습니다. 지금 김기춘이가 비서실장 역사의 시계가 제가 봐서는 한 34년 거슬러 가서 지금 1979년 10월 27일 정도까지는 지금 거슬러 올라왔어요. 10월 27일. 좀만 기다리시면 이제 다음에는 저도가 아니라 저쪽이 그렇게 될 겁니다. 좀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우리가 민주화된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자유발언 하실 분 모시겠습니다. 장영철님 어디 계십니까? 장영철님, 예. 지금 그럼 마이크를 거리 가져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죽하면은 제가 이 자리에 나왔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 단상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똑같은 양반들이요. 나는 그냥 시민이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자유롭게 편의시설도 마련되지 않고 그래서 나는 거기 못 올라가. 그래서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안 들켜야 할 것을 들켜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 들킨 것만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럼 박수 안 주네. 사물패 우리 그래도 노래 한잔 합시다. 딱딱한 게. 예. 진도하리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나리가 났네. 아리랑 아나리가 났네. 맑게나 하는 놈 재판소 가고 읽게나 하는 놈 재판 아니 작업장으로 내민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나리가 났네. 아리랑 아나리가 났네. 재판을 갈라서 신장로 내고 가시길이 타고서 입맛윤 간다. 같이 랑 스리스리랑 아나리가 났네. 아리랑 아나리가 났네.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 사람 믿지마. 일본 놈 일어나니 조선 사람 조심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나리가 났네. 아리랑 아나리가 났네. 여러분, 세상은 말입니다 요지경입니다. 앞에 나오신 연사분들은 다 유명한 분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장님 박근혜, 귀로 듣지도 못하는 김어머니. 그래, 여러분들 해봐, 답을. 코로 있어도, 코가 있어도 냄새를, 족같은 놈 냄새를 맡은 놈, 누구? 아니 참 해봐. 코가 있어도 냄새를, 민중의 냄새를 못 맡은 놈 누구? 그렇지. 그 다음에 조동아리가 있어도 언론의 호루새끼들이 조동아리를, 기생 조동아리를 맡기는 누구? 누구야? 그렇지. 여러분 진짜 힘이 그렇게 없어? 그 광주 도경 경찰들 나 잡아가. 요새 나 직업도 없어. 거기 가면은 나 밥 먹여주고 지어준다 그러대. 어찌하면.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청와대가 사기꾼 천하대요. 언론이 독재를 다시 부활시키는 기생년들이요. 이런 마당에는 차라리 여가 청와대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이 다 좋은 말씀 하셨지만은 나는 여러분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나 간추려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발 봉사한테 들키지 마라 이년아. 왜 그러냐면 눈으로 보고도 글씨를 잘 읽은디 어찌하여 귀는 안 들리냐. 내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나 아무리요 부시하고 부시부시한 머신하고 만나고 와갖고 했으면 좋은 말로 가만히 있게 어찌하여 아시아나 상공이 가갖고 미국에서 떨어졌다건디 그건요 참부당 만부당입니다. 거기는 할주로 가요. 내가 봉사가요 거기 갔다 왔어. 할주로를 15년 전에. 근데 거기는 너무 악조건 할주로예요. 근데 거기에 비행기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에다가 비싸게 판 놈들이 미국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항공사 기장들을 5일간 영유를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박근혜가 대놓고 전화를 했어. 부시 오빠,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조금 봐주시오. 그래. 그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귀 똑똑히 들어.
아세아나는 우리 호남의 기업이에요, 기업. 그리고 중국 놈을 죽인 거 아니에요. 중국 어르신들 죽인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중국 계신 분들, 종포들 죄송합니다. 중국에 돌아가신 영령들은요, 미국 소방차가 와서 받아버렸어요. 근데 종편에 있는 호러새끼들은 안 그랬어. 거꾸로 대답을 해. 이러는 것들. 그 다음에 요즘에 아니야 저기 일본의 그 쪽발이 그 누구예요? 아베 이런 것이 우리 한국의 대사관에 애교 대사관에 애교부 차관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그걸 쫓아가. 이번에 대선을 꼭 승리하십시오. 정권을 잡으십시오 하고 그거를 박근혜가 했지는 않았는데 바른 내용만 꼭 지금 아버지하고 똑같았어. 지금 아버지는 중성을 잘 쓸었었어. 근데 이번에 그 일반 그 호러새끼들한테 갖다가 드는 거 애무부 차관이라는 놈이 가서 그랬어. 이번에 대선하시고 전국을 주도권 잡으시오 하고 그랬어. 요거는요 참말로 천일을 공로할 내가 참 기가 좀 멀었으면 나도 행복일 것 같아요. 내가 앞이 쬐까 안 보이더라도 차라리 기다가 멀었으면 내가 여러분 살 것인데 이놈 깃덩어리가 뚫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절대적으로 민주주의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봉사님한테 걸리면 국물도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마지막 자유 발언입니다. 네 번째 발언하실 분 모시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자유 발언 안 계시면은 진도에서 오늘 대미를 장식할 문예일꾼을 어렵게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고재성 선생님 일단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고함을 외치겠습니다. 국정원요 박근혜! 국정원요 박근혜! 이걸로 쳐도 되지? 괜찮으라. 여기서 자꾸 거식만 대주시오. 잡고.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 진도에서 올라왔습니다. 진도 실고에서 국어를 가지고 있는 고재성이라고 합니다. 그 2008년에 허벌나게 많이 뵀는데요. 또 뵌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진도도 촛불을 4번째 밝혔습니다. 진도는 금요일에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보거든요. 목요일에 합니다. 매주 목요일. 7월 17일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사람은 많지는 않은데요.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모여갖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한나 노래 하기 전에라 좀 바꿀 것이 있어요. 박대가리가 대통령이다? 임 선생님, 박대가리가 대통령이요? 그녀는 도정년이요, 도정년.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맙시다. 박근혜 도정년, 무식한 년, 사기꾼, 그러고 부릅시다. 맞잖아! 제가 이 품바 타령을 할라요. 품바 타령 아시잖아? 품바가 잘도 한다. 품바가 잘도 한다. 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일배충 좀비들이 누리 그물을 더럽힌다. 품바가 잘도 한다. 시고 품바가 잘도 한다. 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이맹백이 불러오게 닭대가리 나타났네. 품바가 잘도 한다. 품바가 잘도 한다. 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삼천리 금수강산 대운하로 조져갔네. 품바가 잘도 한다. 그러시고 품바가 잘도 한다.
사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4월 혁명 정신으로 국정원을 해체하라 국정원을 해체하라 시고 본바가 잘도 한다 오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5월 혁명 통고문다 민주주의 되찾자 얼씨구 본바가 잘도 한다 여기서는 조금 씹어야겠어 육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같이 합시다 시작 육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육실할 방송물론 육실할 방송물론 꽃병 간다 조심해라 꽃병이 뭔지 알려라 대학생들 꽃병 알아요? 80년대 꽃병 한 번 더 꽃병 간다 조심해라 자 빨리 싸게 칠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7천만의 영혼이다 조국 통일 쟁취하자 본바가 잘도 한다 본바가 잘도 한다 팔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팔팔한 청년들이 횃불 들고 일어섰다 새누리당 각오해라 민주당도 각오해라 본바가 잘못한다 굳자나 한자나 불고나 보니 구질구질 민주당아 비굴하게 굴지 말고 당당히 외쳐라 이라고 외칩시다 18대 대선 부정이다 대선 불복종 18대 대선 부정이다 대선 불복종 대선 불복종 대선 불복종 본바가 잘도 한다 본바가 잘도 한다 장 남았네 남았어 뭔 자가 남았어 장자 한자가 남았구나 장하도다 촛불시민 국정원을 타도하고 시닥 대가리 몰아냈네 본바가 잘도 한다 촛불시민 잘도 한다 정리하겠습니다. 구호로 이명박은 사기꾼 닭대가리는 도정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지라 마지막 하겠습니다. 국정원을 해체하고 쥐닭대를 구속하라. 국정원을 해체하고 쥐닭대를 구속하라. 쥐닭대를 구속하라. 투쟁. 예. 수십 년 묵은 채찍이 내려가 봅니다. 시원합니다. 활명수 같은 소리 감사합니다. 우리 촛불 가수 조인호 동지가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이게 참 박근혜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게 저도 너무 짜증이 많이 나고요. 날씨도 더운데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야 우리가 편히 살 수 있습니다. 빨리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모아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대선 치르면서 내년이면 보궐선거, 대통령 보궐선거 이렇게 예언을 했었는데요. 아마 이 예언이 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전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먼저 한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치거나 촛불 들거나 같이 하죠 뭐. 우리 집에 입만 열면 보릿고개 아버지 있고
먹고 축제도 돈이 없는 어머니 있고 하루 벌어 하루 살기 힘들다던 누나도 있고 사고 치고 아들 뒷바라지 하는 동생도 있고 아하 그러나 이들 모두 그 어느 누구도 사기치고 땅 팔아서 돈 번 사람 하나 없는데 아하 그런데 그녀는 누가 뽑아줬을까 누군가가 장난질 쳐가지고 된 건 아닐까 할아버지 할머니와 엄마 아빠 누나 동생 큰아빠 큰엄마 삼촌 형제 고모 장고 막내 고모 부모 고모 딸 고모 아들 친구들 모두 모아다 다음번에 99% 모아봐야지 후렴은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아하 그러나 이들 모두 그 어느 누구도 힘들 때도 6만원도 준 사람이 하나 없는데 아하 그런데 그녀는 누가 6억 줬을까 누군가가 국민들 빙 뜯어서 준 건 아닐까 왜 할아버지 왜 할머니 왜 숙모 왜 삼촌 이종 삼촌 큰이모 작은이모 막내 이모 이모부 이모 딸 이모 아들 이모 할머니 아들까지 이민 가신 친척까지 다음번에 99% 모아봐야지 이제 금방 있으면 보궐선거 있으니까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노래를 만들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그런 좀 구절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뒷부분을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수 같이 치셔도 좋고요. 국민들은 안 보입니까? 정말로 화가 납니다. 원망이 높아만 가도 개수작 끝이 없네요. 세상이 거꾸로 돌고 거꾸로 돌고 국민들은 꼭지가 돌고 보일러도 아닌 게 돌고 거꾸로 돌고 자, 아시겠죠? 뒷부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뭉쳤습니다. 정치를 바꿀 겁니다. 원망만 하지 않고요. 새 정치 만들 겁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고 거꾸로 불죠. 국민들은 꼭지가 돌고 어디가 돌아요? 꼭지가 돌고 보일러도 아닌 게 돌고
바라는 세상을 여기 모이신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 시민들이 앞장서서 바꿔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자 14일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의 10만 집회입니다. 그래서 저녁 8시에 광주시청에서 버스가 출발한답니다. 저녁 8시랍니다. 15일은 아침 7시랍니다.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버스를 하여튼 14일은 저녁 8시, 15일은 아침 7시에 광주시청에서 버스가 출발하니까 우리 같이 타고 가고요. 16일은 다시 우체국 앞에서 7시에 또 집회가 있답니다. 14, 15, 16 연장입니다. 자, 그날 서울에서 다시 우체국에서 뵙겠습니다. 민지 주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